저희가 저번 시간에 오피스텔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오피스텔을 구하러 갔을 때 딱 이거를 봐야 한다. 다영님이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하던데.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분명히 이제 같은 평수다. 막상 오피스텔을 또 찾아가 보면 면적이 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쵸. 드는데 배짱이님, 그러면 제가 지금 배짱이님한테 교육 아닌 교육을 지금 듣다 보니까 나름 아까 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부동산을 찾아갈 일만 남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하면서도 뭔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제 집 주변에만 해도 지금 부동산이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보는 부동산만 두세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은 부동산이고 어디가 부동산 맛집이고 약간 이런 거를 혹시 조금 알 수 있는 뭔가 팁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조금 고르는 방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쵸. 한 단지 안에도 부동산이 정말 많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좋은 부동산을 찾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좋은 부동산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운 게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잘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많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잘해주시고 또는 이제 괜찮은 매물을 조금 잘 보여주시는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네. 집을 찾아주시는 그런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부동산이란 게 뭔가 내가 집을 구하거나 했을 때 뭔가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100%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너무나 좋지만 그쵸.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잘 해주실 분인가? 네네. 이걸 내 편에 서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걸 봐서 딱 그 부동산을 픽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많단 말이죠. 맞아요. 또 시간이 많고 내가 열정적이라면 다 열어보면 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맞아요. 너무 바빠요.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원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가름을 할 수 있는 어. 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기준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이 동네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막 찾아보겠죠.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럼 맞아요. 어딜 가? 이름이 예쁜 데로 가? 뭐 사장이 예쁜 데로 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있어 보이는 거. 그쵸? 그 있어 보이는 곳이 바로 뭐냐? 네. 가지고 있는 매물이 많냐 적냐.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매물. 많은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한 공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네. 이 부동산을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그쵸. 있겠네요. 그만큼 단골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 동네에 대해서도 좀 잘 네. 알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불인이라서 그런데 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매물이 많다.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네. 이 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네. 중개사무소 탭을 딱 누르면 부동산이 팍팍팍 떠요. 하나씩 눌러보면 뭐 전세 매물 몇 개, 뭐 매매 매물 뭐 열 몇 개, 월세 매물 뭐 20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보유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씩 보면 동네에서 이 부동산을 진짜 좀 많이 많다. 갖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보일 거예요. 거기가 이제 부동산 맛집이군요.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렇게 하면 우린 2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 찾아가야 되는 몰라요, 저 거잖아요. 찾아가야죠. 찾아가기 전에 이제 예약을 하겠죠. 네, 전화를 네, 해서. 네. 이때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전화를 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런 매물을 봤어요. 네. 어떤가요? 이러면 정말 달달달달 브리핑을 엄청 잘해주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 매물은 어떤 게 나왔다. 네. 그러면서 다른 매물도 괜찮은 게 있다. 뭐 엄청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되게 전문가처럼. 그쵸. 이 동네에서 꿰뚫고 있는 거죠. 네네. 여기 있는 매물은 다 내가 접수하고 있다. 여기 이런 다내 코스를 손바닥 그쵸. 아니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면 진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겠구나. 오. 내가 원하는 내 니즈에 네네네. 맞는 매물을 찾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사장님을 찾아라. 이 네. 단계는. 그쵸. 그럼 이제 찾아가면 네. 현장에 가잖아요. 네네네. 이때도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동네에 대한 브리핑 같은 걸 들었을 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실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사장님. 네네네. 그리고 집을 보러 갔을 때도 네. 적극적으로 그냥 보세요, 그냥 혼자 보세요 이런 너무 사장님은 막막해요. 그쵸. 남의 집에 갔는데 내가 뭘 봐, 내가.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쪽 좀 네. 보세요. 이게 화장실이 다른 데보다 좀 넓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런 데는 방도 좀 넓게 나왔어요. 이거 좀 비교 좀 해주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거나 뭔가 좀 크랙이 있거나 뭐 네네. 누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뭐 주인이나 임차인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어. 물어봐주면서 너를 위해서 언제든 내가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한다. 그렇죠, 믿음직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런 사장님이 너무 좋은데? 정말 좋다는 거죠. 어, 그리고 항상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면 상관은 없는데 맞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진짜 부동산 어떤 사장님들은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발을 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을 찾아가는 그쵸. 의미가 없지 근데 않나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이런 거는 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뭐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막 빠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감정 싸움밖에 안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또 돈에 걸려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이 딱 중심을 잡고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셔야 뭔가 서로 감정 싸움이 안 되고 어찌됐든 그렇죠. 계속 봐야 할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파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딱 그 부동산 사장님 역할이 꽤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아까 배짱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동산 사장님께 뭐 전화를 했을 때 네. 어떤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그런 매물을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는 맞아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좋아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이게 정말 만약에 그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 다른 네네. 거거든요. 만약에 가격이 정말 싸다. 정말 시세에 비해서 뭐 몇 천씩 싸다. 그러면 이건 진짜 나갈 물건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 손님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수수료가 나한테 오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만약에 뭔가 할 손님인 것 같다. 그러면 진짜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게 좀 경쟁력이 있는 물건들을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주시면 어차피 하루 날 잡아서 가서 보는 맞아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예산이나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맞다면 같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중간에서 어떤 정보를 조금 빠뜨리고 알려주셨다거나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막상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지난번처럼 뭔가 뒤통수 맞는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얘기를 뭐 안 해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보 고지에 있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뭔가 건의를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다영님 말처럼 만약에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럼 계약서에 이름만 쓰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계약할 당시에 정말 많은 서류들을 우리가 보게 될 그쵸. 거예요. 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 계약하는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뭐 이 아파트에는 현재 뭐 누수가 있나 없나 약간 문제되는 하자 부분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인중개사가 다영님한테 다 설명을 해주게끔 하는 게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맞아요. 있군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안 하고 갔다 네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을 하면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런 거를 설명을 조금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너무 어려 보인다. 이거 그냥 해도 네. 되겠는데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저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감정 싸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싸울 필요 없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지금 다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구청에 가서 민원 제기를 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 하자 부분을 누락을 시켰다. 나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부동산에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까지 딱 처분이 되니까 바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약 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후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통 계약 후에도 중대하잖아 이런 거는 최고 6개월?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전에 주인에 대한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후에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충분히 가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계약하고 나면 끝이다. 그냥 이제 네가 계약했으니까 끝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까지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중대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계약하고 나서도 충분히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만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방법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 대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네, 부동산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